그 지문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If I feel pain 그리고 쉼표 이렇게 있죠. 영어에서 쉼표는 그냥 없다 하고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고통을 느낄 때 근데 여기서 베이그란 단어만 하나 보고 가세요. 막연한, 모호한이란 뜻이죠? 떨리니까 뜻도 막 틀리게 알려주네요. 모호한. 고통을 느낄 때 나는 필요가 있는데 뭐 할 필요가 있냐면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전달하다 라는 단어죠. 나는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무엇을 전달할 필요가 있냐면 what that feels like. 그것이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뭐처럼 느껴지는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to do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do는 앞에 있는 to 뒤에 있는 동사 이 communicate를 다시 한번 받은 거죠. 즉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전달할 필요가 있냐면 내가 사용해야 한다고. 근데 뭐를 사용하냐면 mode of expression. mode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현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떤 표현 방법이냐면 나의 감각 밖에 있는 표현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라는 걸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잘 감이 안 오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뭘 해야 한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사소통해야 된다. 요거예요. 즉 내가 뭔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을 느낄 텐데 이 고통을 뒤에선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냐면 내 감각의 밖에 있는 것. 그래서 내 감각이 즉 고통이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그래서 you might ask me 너는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시를 드는 거예요. On a scale of 0 to 10 0에서 10까지의 규모 중에서 범위 중에서 너의 고통은 얼마나 나쁘니? 그럼 대답할 때 저는 0에서 10까지 중에 8 정도 아파요, 5 정도 아파요, 3 정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즉 여기에 있는 0에서 10까지의 이 표현, 이 범위, 요것이 바로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내 고통을 전달할 때 이렇게 0에서 10까지 중에 몇만큼 아파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거를 계속 꼬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제 이때 나는 being asked to 난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그리고 여기 쉼표 여기 그냥 가로치고 translate 하라고. translate은 뭐라고 외웠죠 여러분? 번역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바꾸다, 전환하다입니다. 그래서 뒤에 into랑 항상 같이 써요. 그래서 A를 B로 전환하다, 바꾸다. 이거죠. 나는 뭐 하라고 질문을 받냐면 개인적인 경험을 뭐로 바꾸라고 하냐면 something socially knowable,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하면 something outside both me and you. 나와 너 둘 다 밖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요구를 받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개인적인 경험은 위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위에서 요거 고통. 즉 나의 감각, 센세이션. 그게 여기서 개인적인 경험.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바꾼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바꾸라고 하냐면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 즉 그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은 여기 앞에서 얘기한 0에서 10까지의 그 범위.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이제 요겁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네.
근데 뒤에 however가 있어요. 근데 이 however는 전체 이제 해석을 하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however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이러한 바꿈을 할 때, 즉 이렇게 바꿀 때 해서 이렇게 바꿀 때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받는 거죠. 이렇게 바꿀 때 나는 또한 modify, 수정할 수 있어. 나의 원래의 감각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 오만큼 아픈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 참 reassuring 하구나. 왜냐면 저번 주에 너는 팔만큼 아프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reassuring은 무슨 뜻일까요? 나 오만큼 아파했는데 친구가 reassuring 하네. 너 지난주에 팔만큼 아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덜 아파진 거죠? 그래서 안심이 되네 라는 뜻입니다. 안심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내 아픈 정도를 바꿔서 표현함으로써 내가 덜 아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는 재경험할 수 있다. 나의 상태를 이러한 new depiction, 새로운 묘사와 관련 지어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묘사는 8만큼 아팠어 라고 했다가 이번 주에 5만큼 아팠어 라고 바꾸는 그렇게 새로운 묘사와 관련해서 내 형태를 재경험할 수 있다. 덜 아프구나 라고 내가 다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부연 설명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요거예요. 내가 아픈 걸 뭘로 표현했죠? 계속?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즉 요거 아까 요거.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걸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5, 8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줄이 나옵니다. 보니까 something outside of me,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give, 주어요. shape, 모양과 definition, 정의를 to something inside, 안에 있는 무언가에게.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에서 본 거랑 계속 연결지어서 보면 이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 즉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something inside, 내 안에 있는 것, 즉 나의 고통, 나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 나의 감각, 이런 거에 모양과 정의를 준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해준다 이런 거죠. 표현하게 해준다. 이제 그러고 나서 뒤에 반전의 연결사가 나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반대 예시가 나올 겁니다. 봤더니 바로 unable 나오죠. 내가 할 수 없다면, 묘사할 수 없다면 내 감각을. 내 감각 묘사할 수 없다면, 즉 to give a socially shareable form,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줄 수 없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 am left, 나는 남겨져. 어떤 상태로 남겨지냐면 incommunicable limbo. incommunicable은 무슨 뜻일까요? 예상을 해보면 그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는, 전달할 수 없는 림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를 표현 못하면 나는 소통이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brings with it, 갖다 줘. 뭐를 갖다 주냐면 추가적인 형태의 디스트레스, 고통을 갖다 준다.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건 왜냐하면 it isolates me, 이것은 나를 그렇죠, 고립시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다니까 고립시킨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나는 cannot get anyone to understand my pain. get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게 할 수 없어. 이해시킬 수 없어. 그 말은 즉 앞에서 나는 고립되었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어, 내 고통을. 즉 앞에서 얘기한 소통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지. 이 뒷부분이.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위에서 얘기한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를 여기서는 뭐라고 다시 바꿔서 표현했을까요? 지금 on the other hand 뒤에서는 여기 있죠? 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형태. 이 말이 즉 위에서 얘기한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 그게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지금 다 같은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노란색. 네, 노란색이 다 같은 맥락이고 초록색이 다 같은 맥락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밑으로 1, 2, 3, 4, 5에 가보세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나의 고통을 숫자로 표현한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1, 2, 3, 4, 5에서 찾으면 돼요. 1, 2, 3, 4, 5로 가면 몇 번일까요? 2번에 요 단어 때문에 2번이 정답. numerical. 넘버의 형용사예요. 숫자의, 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easure는 척도. 그래서 수의 척도가 나의 감각의 정도를 묘사할 수 있다 해서 2번이 정답.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꿔서 색칠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의 척도가 노란색이죠. 그게 내 감각 표현할 수 있어. 내 감각의 정도. 이게 초록색이죠. 내 내면에 있는 것.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중심을 갖고 읽어서 정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장을 넘겨봅시다. 내가 코로나를 걸리기 전과 걸린 후에 나의 상태가 달라짐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나요? 아닌가? 안 걸려봐. 이게 머리가 약간 정지가 옵니다. 이게 하다가. 뇌정지가 많이 와요. 코로나 많이. 이거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 진짜 걸리기 전에. 그러니? 여기 돌아온 사람, 확진됐다고 돌아온 사람. 너희 상태 괜찮아? 그일주 남았어요. 그치? 그래요. 그치? 그치? 아, 그렇구나. 나도 지금 엄청 피곤해. 내가 뭐냐? 아, 그렇구나. 난 안 걸렸는데 피곤한 사람을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 마스크 좀 써서 걸리고 싶어서 안 쓰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안 걸려? 근데 저 앞반에 4반, 막 3반, 요 앞쪽에 걸리고 싶어가지고 막 벗고 다니는 애들 있거든? 절대 안 걸리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두 줄 나와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거 키트가 불량이었다면서 음성 나온 친구 있고 막 그래요. 아휴, 그렇다. 한 장 1강 7번 했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너희에게 미안하다. 바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 보고 있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이거 줌으로 할걸. 안 들어와요. 아, 그러니? 어디까지는 좀 시간이 지났으면 중간에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길다는 뜻은 주어 동사 찾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딱 보고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보세요. 여기 is 있고 여기 can be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 can be는 앞에 누가 걸려있냐면 that이란 애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can be는 that 안에 있는 동사고 is가 문장의 전체 동사네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one reason이 주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원, 미준 꾸며주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장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attribute라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attribute는 나올 때마다 항상 뒤에 to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A to B, attribute A to B가 세트로 항상 다닙니다. 해석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거 나왔으니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한 번 안 외워두면 그냥 이렇게 어버버 하면서 뭔 뜻이냐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왔을 때 한 번에 딱 외워버리세요. 정확하게. A를 B에 탓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볼게요. 주어만. 하나의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행동을 사람의 특성이나 기질의 탓으로 돌리는 이유는 됐나요? 우리가 탓을 해. 근데 뭘 누구의 탓을 하냐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기질이나 특성의 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dispositional inference가 밑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inference는 추론이란 뜻인데 기질적 추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건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요 disposition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즉, 이 기질적 추론이라 함은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사람의 기질 탓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렵게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우리는 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기질의 탓을 할까? 그 이유는 밑줄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 약간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삶에 꼬여있는 것과 뭐 이런 순간들은, 그러니까 우리 삶은 unsettling 해. 세틀하지 않아. 세틀은 뭐죠? 정착, 안정. 그래서 unsettle하면 불안정한, 정착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읽어보세요. 우리 삶은 불안정해 하고 나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슈퍼블리, 엄청나게 퀄리파이드, 자격이 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자는 maybe passed over, 패스 오버는 넘어서 통과하다여서 이거는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졌어? in favor of. 이거 자주 나오죠? 누구누구를 선호하여, 호의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더 선호해서냐면 mediocre applicant, 평범한 지원자. with right connection, 올바른 커넥션을 가진. 자, 그럼 여기 문장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탈락해, 떨어져요. 근데 누구를 선호해서 더 떨어지냐면 평범한 지원자야. 그러니까 능력은 중간이야.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 커넥션은 뭘까요? 맞아요. 연줄입니다. 인맥이에요. 즉 능력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합격한다는 거죠. 얘를 선호해서 능력 있는 애가 떨어져.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쵸? 불합리하다 느껴지지 않는구나. 너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곧 경험할 겁니다. 1년 뒤에. 심지어 알바를 구할 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알바? 미안할 거야. 근데 사회가 불안정에 대한 예시 첫 번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뜬금없는 예시가 아니라 또 하나 예시가 나옵니다. Selfless Good Samaritan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들어봤죠? 네. 이 사람은 stricken with, 고통받아요. 뭘로 고통받냐면 암으로 고통받아. 그리고 경험해. 되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해. 아,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행복하게 자다가 죽는 게 아니라 암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죽음도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이것도 불합리하죠. 불안정하죠? 즉, 요 두 문장이 앞에 있는 인생은 불안정에에 대한 예시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 서치 이벤트, 얘도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예시구나라고 연결해서 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cause anxiety, 불안을 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tempted to think,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이 couldn't possibly happen to us. 우리에게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유혹을 받는다.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뒤에 벗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3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 느꼈겠지만 벗이라는 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쉬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기 뒤에만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여기도 보세요. 그러나 여기 뒤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미니마이즈 할 수 있어. 최소화할 수 있어. 무엇을? 인식된 위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 perceived threat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나온 걸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어떤 표현을 받은 걸까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위에서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인생은 불안정해. 능력 있어도 백 없으면 떨어져. 천하게 산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어. 그게 바로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perceived threat은 이 앞에 있는 예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즉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반전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뒤에를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위협을,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옵니다. To attribute 한 번 더 나오죠? People's behavior or life experience to something about them.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 또는 삶의 경험을 그들에 대한 무언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fate, 운명이나 chance는 기회. 여기서는 확률, 가능성이라고 하면 돼요.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운명이나 확률,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행동에 대해서. 요게 우리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어요? 내가 진짜 머리가 나빠졌구나.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이게. 선생님이 말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나 지금 뇌를 거치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깊이 막 공감하면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 여러분은 그렇고 있나요, 지금 이거? 리얼 공감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알겠어.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more broadly, 더 넓게. 즉, 얘는 앞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by thinking 어쩌고 저쩌고 있죠? 얘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수식어랑 비슷한 건데 얘는 어디까지 괄호를 쳐야 될까요? 다음 주어 나오기 전까지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people 너무 가깝고 왠지 뒤에 people? 그렇죠, 맞아요. people 앞,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by ing에 속하는 애고 뒤에 we can assure 얘가 주절이죠. 네. 그러니까 앞에 거 함으로써 이겁니다. 앞에는 조금 읽다 읽고 앞에 거 함으로써 우리는 we assure 할 수 있다. we assure 아까 나왔어요. 앞에 문제에서 안심시키답니다. 얘가 동사 원형으로. 우리 안심시킬 수 있어. 우리 자신을. 근데 뭐라고 안심시키냐면 nothing bad will happen to us. 어떤 나쁜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right kind of person, 올바른 종류의 괜찮은 사람이라면 living the right kind of life, 괜찮은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면 나쁜 일 우리한테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심시키지? 걸리는 거 보니까.
이 지문에 따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어떻게 갔지? 사성적인 사고, 남성적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남 탓하지 않기. 즉, 아, 이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즉, 행동을 그 사람 자체의 탓을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 안심시킬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제가 해석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바이 앞에. 요 바이 부분. 요 부분이, 즉, 이 위에서 얘기한 어트리뷰트, 이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와 얼마나 제가- 재미가 픽볼이에요? 응? 재미 땡땡 어버 여기가 people. 그래서 지금 요 by thinking 요 부분 해석 안 한 이유는 다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해석 안 했어요. 해석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근데 뒤에 제일 긴 거, 세 번째 따옴표만 한번 볼게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따옴표 세 개가.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goo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일은 좋은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bad things는 bad people한테 일어난다. 즉, 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 기질이 괜찮으면 행동도 좋고, 사람 기질이 나쁘면 행동 나쁘구나. 이렇게 행동을 사람 자체, 그 특성에 탓을 하는 거구나, 라고 여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은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다. 아, 좋은 사람이면 좋은 일 일어나겠네, 이렇게. 좀? 이거 인터넷에 못 올리겠다, 야. 왜요? 원래 인간 강사, 인간 강사는 원래 이렇게 쉬지 않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멈추네요. 알아서 듣겠죠, 애들이? 이게 의심치 않아요. 자, 질문. 요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고르세요. 즉, 위에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 탓을, 그 사람 탓을 함으로써. 최소화하다랑 같은 맥락의 단어를 하나 골라보세요. 지금 읽은 부분에서. 지금 we can reassure 요 문장에서. 단어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다시 표현했을까요? 맞아요. 대답한 거였군요. 이거죠, 이거. 안심시킬 수 있어. 그 말은 즉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지, 이게. 자, 보세요. 우리는 행동이나 결과를 기질의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할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동기는 우리가 뭔지 모르죠? 여기서 근데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동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왜 남 탓이 아니라 사람의 탓을, 사람 기질의 탓을 왜 할까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되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위협 불안을 최소화하니까, 즉 그게 동기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모티브 자체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볼 수 있죠. 그럼 안심시키기 위한 그쵸. 그래서 요거랑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서 우리는 그럼 왜 행동에 대해서 사람의 기질 탓을 할까? 밑줄 때문에. 그래서 이 밑줄 때문에, 즉 우리 위협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안심시키기 때문에를 1, 2, 3, 4, 5에 한 단어로 고르세요. 요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보면 딱 주시. 그럼 몇 번일까요? 이제 단어를 알아야죠. comfort는 몰라도 여러분 이건 알죠? comfortable은 알죠? 편안함. 그래서 얘는 편안함을 주는 이란 뜻이에요. 한글도 못 쓰네. 편안함 주는. 위안이 되는.
그래서 이게 reassure랑 같은 맥락의 단어구나 해서 이걸 밑줄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게 지금 감이 오나요, 여러분? 네. 요거를 계속 훈련해야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실제 시험을 볼 때. 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집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 감사합니다.